안녕하세요. 열정인업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신림 5구역 신통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가 이제 나와 있고요. 이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는 얘기는 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저기 고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경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실제 가서 보시면 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단에는 이제 배치도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는 뭐 12층부터 15층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고, 여기 뭐 신림선 서원역 앞쪽으로는 뭐 최고 34층, 32층, 20층 뭐 이런 식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빌라 매물이 뭐 한 2억대부터 뭐 3억대, 한 뭐 4억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3억짜리가 이제 91년 시기니까 한 24년 정도 된 거죠. 뭐 전용 면적이 뭐 한 12평 조금 넘고 방 2개짜리 이런 것들이 한 3억 정도 한다.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이제 여기 그 신림 현대아파트 가는 마을버스가 요 라인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한번 요 마을버스 라인을 따라 쭉 가보면 경사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신축 아파트 시세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 뭐 33평 같은 경우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전용 5구가 한 10억 중반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재 호가한다 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이제 구역이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7층, 뭐 3종 일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수는 2,604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이제 396명, 토지 소유자가 58명, 건축물 소유자, 이게 이제 공동주택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150명 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2,604명이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현재 이제 1종과 2종 7층이 대부분인데, 1종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2종 7층이 일부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종상향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정비구역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우측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획지가 이제 획지 1, 2, 3 이렇게 있고, 2하고 3 여기는 이제 그 1, 2층은 상가,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이렇게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재 정비 계획에 대해서 공람이 시작됐어요. 12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30일 동안 공람이 진행되고, 자,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한 25.1%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항상 도로로 이제 기부 체납이 가장 많죠. 그래서 12.5%. 그다음에 뭐 녹지, 그러니까 산 쪽 뒤에 있는 산 쪽을 이제 녹지 공간으로 꾸민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종하고 2종 7층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2종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아까 상가랑 아파트 주상복합 형태로 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하게 됩니다. 자, 건축시설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획지 1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여기가 2종이니까 용적률 250%고, 획지 2하고 획지 3이 3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300% 이하로 재개발을 합니다. 최고 층수는 이제 34층 이렇게 돼 있고, 신축 세대 수는 이제 3,947세대고요. 임대가 이제 669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947세대에 669, 잠깐만요. 이게 숫자가 틀렸나 본데, 보자. 자, 669 나누기 3947 이렇게 했더니 16.9, 요거 틀렸네요. 16.9%가 여기 16.9%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 세대수가 3,278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2,604명,
그래서 일반 분양은 674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25.88%다. 근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39, 49, 59, 84, 114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대가 이제 59 이하가 많죠. 그래서 59가 1216세대고 49가 730, 39가 927세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04명이고 지금 59랑 이제 114까지 다 합치면은 대충 한 23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부는 전용 사구를 이제 분양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역 내에 있는 이제 소형 오래된 뭐 한 30년 이상 된 소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재수가 없으면 이제 5구가 아니라 4구를 분양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금 청산자들이 좀 많아지면은 5구를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5구 이상을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가져간다면 일반 분양은 거의 3구나 4구 정도다. 굉장히 작은 거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 수입은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공시설부지 기부 손부담 비율은 10.72%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에서 손부담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구역 내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평균이 보면 이제 제곱미터당 32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성 보정 개수가 1.81배 가 나왔어요. 그래서 81%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이 원래 20%인데 요거에 1.81을 곱해서 만큼을 더 추가로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근데 만약에 사업성 보정계수 요거가 적용이 안 됐다면 여기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더 올라가게 되고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분담금이 좀 더 줄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그 서울시에서 24년도 평균 공시지가를 고시한 게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당 727만 원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96만 원이에요. 그냥 평으로 계산하면 한 거의 약 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이 안 넘는 데들은 평균 공시지가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차 대수는 이제 140% 1.4대 1이 나오고요. 지금 구역 내에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옥주가 이제 266명이 살고 세입자가 2180 세대 2180 가구 이렇게 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주택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도 가옥주가 이제 882가구 그리고 세입자가 1508가구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이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구역들도 이제 보정률 방식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을 2.35에서 3.65배를 곱했다. 근데 하단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이제 2000년 이후에 비교적 신축인 것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2.35배, 90년 이후 그러니까 90년부터 2000년 요 사이겠죠. 가면 2.85배, 89년 이전 거 같은 경우는 3.65배 이렇게 이제 보정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놨고 단독주택이랑 상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24년도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보정률 1.75에서 1.95를 곱해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역 내 종전자산이 이제 사유지랑 이제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1조 2170억 정도 되고요. 국유지가 1492억입니다. 합산해서 1조 3663억이 전체 종전자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례율 산정을 위한 조합원 출자 자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유지가 이제 전체가 1조 2170억에서 존치 대상, 여기 보니까 구역 내 종교시설은 이제 존치를 하게 됐고, 그럼 요거 빼고 추정 청산 대상이라고 해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한 5% 정도는 청산을 할 거다 해서 그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출자 종전자산 추정액은 1조 1416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종무자산 추정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당연히 구역 인근에 이제 그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보면 3구가 이제 5억 3,900, 4구가 6억 4천, 5구가 7억 6,200, 84가 9억 3,500, 114가 11억 9,200 이렇게 했고, 뭐 비례율은 102.87%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했냐? 평당 3,552만원 해서 34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억. 아까 2편한 세상 서울대 거기가 이제 12억 정도 했으니까 그 시세에 맞춰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이 1조 9,251억, 일반 분양 수입이 6,502억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적죠.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이주비 금융 비용을 수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 1,098억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사업비에다가 이제 이주비를 이제 포함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이제 후불제로 요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기 수입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주비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이제 무상은 아니다. 이렇게 무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반 분양 수입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이주비까지 무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례율은 이제 102.87%고 총 지출을 이제 1조 7,600억을 계산을 했는데, 평당 건축비를 이제 750만원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종전자산이 1조 1,416억이었잖아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2,604명이니까 평균 종전자산은 4억 3,8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비 지출해 보면 공사비가 이제 평당 750 해서 전체 사업비의 72.45%를 차지하고, 여기 부대경비가 여기 보시면은 금융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578억 해서 14.65%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주비 금융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의 지출 항목의 부대경비로 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시키고, 아까 나중에 후불제로 조합원들한테 걷게 되니까 그냥 수입에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비례율이 바뀌게 되는데, 민감도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평당 3,551만원 해서 뭐 전용 84 기준으로 12억으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당 89,000원 요기 된 거는, 요게 공사비 평균 단가는 건축 공사비 외에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기타 공사비 금액이 이제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공사비가 평당 750만 원일 때 비례율이 102.87%였고, 근데 최근에 공공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선정되는 데 보면 평당 7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평당 한 79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비례율이 대충 3%니까 5.87%, 그러니까 5.8%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엔 내 권리가액이 내려가고, 그만큼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9.3억이었고, 그리고 전용 5구가 얼마였냐면 7.6억, 전용 이제 5구가 7.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이제 84는 12억. 그 다음에 59 같은 경우는 뭐 10.5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 아까 구역 내에 아까 3억짜리 빌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공시 가격은 아까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프리미엄을 1억을 주고 사게 된다면, 내가 이제 어차피 구역 내 빌라 갖고 있으면은 84는 못 받고 이제 59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실매가가 이제 8억 6천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줘야 안전마진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프리미엄을 1억 이상 주고 사면 결국 안전마진은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신림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1억 이상 주고 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신림 5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